네, 반갑습니다. 역시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앞에 일부가 제가 느낌으로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좀 저는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세 개의 섹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고, 저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수박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가 신바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주최한 게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세미나인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참석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신바스 제품이 뭘 하려고 하는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바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MDA, MDD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저희가 MDA, MDD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설명될 것 같습니다. 신바스라고 하는 제품은 처음 저희가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아까 분리발전에서 나왔던 게 감리를 대응할 때 있어서 왜 맨날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지? 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가 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죠. 추적표 주세요. 그죠? 요구사항 추적표 주세요. 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SI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물들을 줄이고 디지털화 해놓으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딱 왔을 때 시스템 계정만 딱 드리면 시스템을 보면서 감리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맨날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산출물 출력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좋고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공학적인 도구들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시발점이 그렇게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어진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였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도구를 가지고 100%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도 조금씩 더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지라고 했을 때 크게 뽑히는 것이 물론 벤더사들도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구사항 관리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요구사항 관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UML 도구를 또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 툴도 실제로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도 디지털화 해야만이 매니지먼트가 될 거니까 디지털화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테스트 시나리오나 테스트 결과들을 디지털해 놓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 기획이 4가지가 일단 첫 번째 나왔어요. REQ, UML, 요구사항 관리 도구, UML 모델링 UML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델링 도구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 도구, 테스팅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모델링 도구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러면 모든 걸 디지털화했을 때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모델링으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70~80% 정도 되어 있다고 보면 실제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산출물들 중에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조각조각을 쪼개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좀 담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MDD의 M이 모델이거든요. 모델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기존의 MDD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MDA, MDD라고 하는 것은 OMG에서 제정할 때 이야기 나온 것이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가지들이 또 나왔지만
뭐 PI,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아티팩터 또는 소스 코드를 생성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니지먼트가 될 것 같아요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MDA라고 하는 아키텍처 쪽 ONG에서 ONG가 코바를 접고 하고 코바를 접었다는 표현보다는 코바가 시장에서 크게 뜨지 못한 상태로 있다 보니 이기종간의 통신 또는 이기종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기 위한 개념으로 들고 나왔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MDA였고 그럼 이기종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기준으로 플랫폼에 20대일 수 있도록 PSA, 플랫폼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기종과의 통신이나 이기종과의 통합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점에 만들어졌던 MDA, MDB가 저희는 조금 더 다른, 물론 이제 그거 위에 여러 가지 UML을 활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바스라는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진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 중에 이런 다이어그램이 되나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요. 관리자가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시고자 하는 정보를 스스로 정의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RD에다가 A라는 속성을 더 추가해서 관리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우리는 디폴트 밸류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수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나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스케일 타입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 가능한 이야기고 그것들이 메타 기반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프로파일,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프로파일이라는 그 모델 안에 관리하시고자 하는 오브젝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트레이스도 있어야 되고, 생산되어진 디지털화된 정보 간의 관계도 명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릴레이션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뭐가 있죠? 잡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클래스로, 오브젝트로 만들었다고 치면, 좀 예시가 좀 좋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탱크를 만드는 탱크의 종류를 모르겠고 탱크를 만드는 탱크와 바퀴라고 하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연결시키기 선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심바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속성, 관계 그리고 그것이 모델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표기법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다이어그램까지도 여러분이 직접 정의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심바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 UML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UML 만들었고요.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을 지원해야겠네. 그래서 D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도 도구를 쓰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심바스 UML 안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야기를 모델. 그리고 대부분 또 요구사항 분석 단계 사용자 UI를 프로토타이핑 하잖아. 그럼 UI를 지원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 코딩을 해서 만든 게 전혀 없습니다. 다 프로파일에 사용자 정의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고요. 몇 가지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장시킨 것들은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 저희 코어만 만들고 나머지 다 메타를 정의해서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모든 지금 심바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연구사항 관리 도구도 그렇게 거기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다 그런 기반 하에서 만들어졌고요. UML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대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테스트에서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적 테스트를 하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면 실행되는 화면들을 캡처해서 실제 로그로 남깁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다 DB에 리파이터에 담으려고 하니까 사이징의 문제가 좀 생겨서 그것들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DB에 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징이 문제 안 되는 속도도 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MDD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심바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꼭 UML, 객체지향 설계, CD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걸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사나 각 기관들에서 가져가셔서 필요한 걸 정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MDA, MDD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바스에 대해서 심바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은 뒤쪽에 말하는 것이 저거 다 하드코딩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산출물도 스크립트 기반으로 직접 저희가 내장되어 있는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서를 출력해내는 스크립트를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코딩한 대로 중앙에서 제어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산출물의 포맷을 바꾸면 누가 뽑아보든 그 바뀌어진 산출물 포맷으로 다 나옵니다. 왜? 모든 정보는 DB에서 관리하고 모든 스크립트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모든 그 메타 확장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들이 기존의 파일 베이스의 확장 개념들을 썼던 외단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디지털한 측면에서 저희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밑에 보시는 대로 심바스 MDD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공학 MDD라고 하는 절차에 나오는 산출물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모델링 프레임워크, 그 밑에 메타 컴퓨레이션 모델 리파지토리 서버라고 하는 실제 생산되어진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는 리파지토리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이건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지? 모델링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실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탑재되어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탑재된 대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이런 도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2차 가공부를 만들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IM도 PSM은 PIM이라고 하는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플랫폼 스페시픽한 모델로 만드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입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언제든지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컴플렉시티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잠깐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만들어 놓지 못했지만 고객의 니즈가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드는 것이 꼭 저희가 개발해서가 아니라 스크립트로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드리면 뚜닥뚜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의 교육을 받으시든지 또는 저희 컨설팅을 받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 위에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LTD나 EA, UML 팩, requirement spec 팩, 이런 것들이 실제 팩들이 존재해서 꽂혀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참고로 제품을 구입하신 저 팩들은 한 통에 묶여져서 다 갑니다. 그 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MDD 기반의 모델링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완전 디지털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이제 개발을 관리하겠다. 테스트 드리븐, 모델 드리븐 다 똑같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가 중심이 되는 걸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 저희는 디지털된 모델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저장소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아까 데모에서 보셨지만 요구사항 변경된 게 설계 도구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변경된 게 표시가 나오고 무엇이 업데이트 될지를 알아야 설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구현도 바꾸고 테스팅 시나리오도 바꾸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영향도 분석 아까 잠깐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영향도 분석 기능 플러스 만들어 쓰셔도 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음 버전의 영향도 분석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원하시는 걸 만들어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R&D 사장님한테는 R&D 인력 1000명입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기능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저희가 1000명이 안 되는 관계로 원하시는 기능을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플랫폼과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D, MDD보다 심바스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까 저 리버스 엔지니어링 설명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자적인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역공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의미가 실제로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역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클래스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그 역공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그 프레임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특히 요즘에 MVC 모델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죠. 얘는 로직을 담당하는 클래스들이야. 얘는 화면하고 인터랙션하는 담당하는 놈이야. 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놈이야라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공학을 일반 캐스트에서 역공학을 해보면 그냥 똑같은 클래스들이죠.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역공학을 해야 되지? 이미 프레임워크 상에서 얘는 화면 처리를 위한 놈, 얘는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놈, 얘는 데이터를 위한 놈이라고 다 정해놓고는 역공학을 했더니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정보들이. 얘는 로직을 담당하는 놈, 얘를 데이터를 담당하는 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보가.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클래스의 이름을 보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다 그걸 보고 다시 매핑을 다시 해서 얘는 로직 담당하는 놈은 쭉 정리하고 또 얘도 정리하고 얘도 정리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다음 포인트. 그 프레임이 또 변경, 소스 코드가 변경됐습니다. 혹시 리버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 다시 그 작업부터 해야 되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VO, DAO, 서비스 인풋 클래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역공학에서 얘는 서비스를 핸들링하는 놈, 얘는 화면을 담당하는 놈을 의미를 부여해서 역공학을 하겠다. 이게 컨텍스트 기반의 역공학이라고 의미를 좀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의미들이 부여돼서 역공학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의 MD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델을 열심히 작성해서 소스코드 생성 땡하고 끝이 아니라 소스코드 생성하고 다시 리버스해서 모델로 만들어놓고 과정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들이라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요구사항에서부터 테스트 시나리오까지 정적 분석의 결과까지 모두 관리하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DD를 그럼 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제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이니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물론 다른 여기 계시는 기업들 중에서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쓰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높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하시거나 또는 기술 교육이야 역공학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술 지원 또는 컨설팅을 받으셔서 역공학 원하시는 형태의 프레임워크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드리는 의뢰를 하시든지 하시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링 기반의, 그러니까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의 방법론이 실제 필요하겠죠. 어떤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고 관리 매니지먼트 할 거냐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슈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거냐 말 거냐. 그죠?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리스크는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리스크가 없는 건데 또 무슨 리스크지? 그러면 이건 관리 대상에서 빠지고 별도의 시스템적으로 관리 대상이 갈 거고요. 아니야, 우리 리스크도 중요해. 그러면 디지털화 범위 안에 넣어서 관리 매니지먼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델링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실제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바스를 사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MDD의 장점은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NDA, MDD를 분리발주하고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구축 이후에 유지보수 시점에 운영 단계에 넘어갔을 때 과연 구축 때 생산되어진 산출물들이 활용되어지느냐. 지금까지 제가 돌아본 사이트 중에 거의 90% 이상은 99%가 될 것 같은데, 구축 때 생산되어진 산출물 중에 운영 가이드, 시스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세요 이외에 활용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축 단계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설계했고 개발했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델 기반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 과정 속에 중요한 정보들이 왜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됐어요. 그게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예전에도 이런 요구사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네? 리젝트. 할 수 있는 기반되는 정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구축 단계에 나왔던 수많은 정보들이 소스코드 이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지죠. 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바스가 얘기하는 엔들입니다. 기존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측면들이죠. 상세 분석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해서 화면 그리고 프로세스 그립니다. 참고로 신바스는 프로세스도 BPMN이라고 하는 OEM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 모델링 노테이션을 지원합니다. 프로세스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정은 둥 뜹니다. 그리고 열심히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품질 관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QA는 품질 관리를 합니다. 중간 과정이 별로 없어요. 어떤 요구, 다 관리되지 않는 거죠. 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로부터, 이 프로세스로부터 관련되어진 클래스 또는 화면이 뭐지?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되어진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액티비티와 관련되어진 화면, 액티비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설계 클래스, 로직을 표현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액티비티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 조회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가능한 플랫폼이 신바스입니다. 과거에 이랬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야죠. 뭐죠? 프로세스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액티비티와 관련된 업무 화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대해서 업무 로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업무 화면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타죠. 물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부터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소스코드 만들고요. 소스코드에 단위 테스트 코드와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고,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저기 보시면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업입니다. 그렇죠? 현업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디까지요? 업무 화면까지. 그래서 화면 설계서나 정의서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사용자들 현업 앞에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라고 파워포인트를 수많이 넘기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업이 오케이를 하면 그때그때 화면에 대한 설계서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화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로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저게 다 파워포인트 내지는 바이너리 문서였다는 거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다 디지털화 해놨으니까
사용자가 업무 화면을 연결해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뒷단의 설계들,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겪고 프로세스가 변경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액티비티가 추가됐고요. 이런 액티비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액티비티와 관련된 화면은 뭐죠? 이렇게 아까처럼 영향도 분석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관리되는 포인트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도구에 보면 신바스라고 하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릴리즈되지 않은 신바스 BPA라고 하는 프로세스 자산을 관리하는 도구가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까지 큰 기업에 이런 프로세스 자산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요즘에 큰 기업들은 프로세스 자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프로세스 변경이 아주 시스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안 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자산 도구가 있고요. 물론 신바스 UML의 변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제품 패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만을 전문적으로 담아내는 패킹된 제품, 여기서 그린 것이 UML 다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액티비티와 구현을 위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관련되는 로직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 소스코드 생성, 업무 로직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소스코드를 생성하고 개발을 열심히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개발 통제 관련입니다. 제가 몇 군데 회사를 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개발자들이 아무 소스코드나 막 고쳐요.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이제. 못하게 막아야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오니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을, 저희가 이 모델을 보면서 가장 봤던 모델 중에 하나가 SAP에 있는 아바론 모듈입니다. SAP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소스코드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죠. 실제 돌아가는 모듈이 소스코드로 파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모델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겠다. 소스코드가 필요한 시점에 파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있으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 가능한 공간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 보시면 아무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단위에서 소스코드가 추가되고 그것이 설계 클래스와 반영되어져서 싱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설계 클래스가 바뀌었으니 소스코드는 변경돼야 되고, 소스코드가 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소스코드를 편집했다. 그죠? 소스코드가 편집된 것은 예를 들면 테스트 쪽에 가서 정적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리포팅이 남고, 이번 버전에서 고정된 소스코드는 이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했더니 아무 오류가 없어요. 배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될 수 있다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프로세스 또는 화면과 연결되어진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의 액티비티의 조건분기나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프로세스 레벨에서 보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보시면 신바스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바스 BPA는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아직 릴리즈가 정식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제공되어지고 있는 신바스 RQ나 UML을 통해서 업무 화면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도 관리하고, 앞단에 요구사항이 빠져있는데요. 그 요구사항 기준으로 관리되어지고 프로세스와 화면 간의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특정 프로세스 액티비티가 변경되어졌다, 업무 프로세스에 변경되었다, 그러면 관련된 화면들이 나올 거고요. 그 화면들 중에 무엇이 변경되어져야 되는지를, 기술하면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분석 설계, 유스 케이스하고 화면 단위의 분석 설계, MD를 지원해서 실제 분석 설계 모델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는 UML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잘 정의되어져 있잖아요. UML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UML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UML이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일단 그건 기본으로 쓰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분석 설계에 활용하시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원하시는 소스코드를 생성하고 또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기존의 소스코드를 역공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십사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 개발 관리를 하는데 신바스 데브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단위 테스트 코드 또는 설계가 통합되어져서 MDD가 실제 되려면 가장 큰 게 저희가 신바스 데브는 왜 만들게 됐냐면 또 이 얘기가 좀 쓸 수 있는 게,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더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왜 데브를 또 만드냐. 근데 저희가 공학 도구를 계속 만들면서 들은 얘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설계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개발 따로 가면 끝인데. 설계 따로 개발 따로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럼 신바스 데브가 설계 따로 개발 따로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속도 공학이라는 이 시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금방 말씀드린 설계 따로 개발 따로 아니냐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UML 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사항 관리 도구, UML 도구, 테스팅 도구라는 걸 라인업 해놓고 대부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야 그거 설계해봤자 소용없어. 개발자 마음이잖아.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하면 그렇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체계는 제공해. 대부분 선택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제공하는 건 필요하겠다. 정말로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관리해야죠. 근데 지금 마땅한 관리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계와 싱크로나이즈 되지 개발 도구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신바스 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똑같은 그림이라 지겨우실 것 같고요. 그게 REQ, UML, 데브, 테스트, ALM. ALM은 저희가 4개의 도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따로 들어가요. 그죠? 도구들이 다 성격이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대로 시스템을 보려고 합니다. 통합적인 관점,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솔루션이 필요해서 만들게 된 게 신바스 ALM입니다. 네. 이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그렇죠. 해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절차를 관리하고 요구사항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관리. 실제로 요구사항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구사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구사항과 연결되어진 수많은 정보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REQ에서는 크게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일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REQ를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요구사항만 일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유지보스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처리하는 일정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구축 프로젝트상에서 요구사항 하나가 일정을 잡힐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사용 여부가 관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거 보시는 대로 UML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화를 위한 메타모델 기반의 설계를 지원한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UML, BPML, ERD와 같은 것들이 저희가 소스 코드 한 줄 코딩 없이 코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코딩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코딩 한 줄 없이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노테이션들 있죠.
네모난 박스, 세모난 박스,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지 아이콘을 집어넣고 이름을 넣으시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테이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그걸 보여주는 뷰 정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관리되었어요. 이것이 그냥 사용자별로 쓴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이 다 중앙에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도구가 쓰는 것이 어드민이라는 도구가 따로 있어서 그 도구가 이런 컨피그레이션들을 하는 작업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자바, C#, C++ 같은 언어들은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리버스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레임워크 기반의 리버스가 성공하고 있어요. 소스코드 제너레이터를 지원하는 건 전자적 표준 프레임워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정보화가 전자적 표준 프레임워크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가장 시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일단 시장을 잡아서 프레임워크 기반 리버스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버전베이스 협업을 지원합니다.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이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이어그램을 한 사람이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편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다이어그램 디퍼가 지원합니다. 현재 다이어그램에서 이전 다이어그램하고 지금 다이어그램의 차이가 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요소가 추가됐고 어떤 요소가 빠졌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더 추가됐는지 또는 정보가 수정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비주얼 디퍼라고 하는 다이어그램 레벨에서의 디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데모 다 보셨잖아요. 산출로 생성하는 거 다 있습니다. 참고로 제공하는 포맷은 HTML, ODF,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인데요. 궁극적이라고 항상 물어보면 아래 한 거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래 한 거는 ODF라는 포맷이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 해서 워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다 이 포맷을 지원합니다. 이 포맷을 생성하셔서 ODF 포맷을 아래 안에서 읽으시면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 코드, 모델을 기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모델, 코드 제너레이션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일 뿐입니다. 그죠? 소스 코드도 저희는 디지털화 되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모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M의 소스 코드든 뭐가 됐든 다 모델 투 모델의 변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이런 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설계와 개발과 어떤 연계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개발 따로, 설계 따로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권한을 담아서 특정 소스 코드는 함부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자체가 공통 모듈을 일부의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는 편집 못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통제가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정적 분석과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로 나누어집니다. 정적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정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죠. 스태틱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 열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여기 이런 코드면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코드들을 검출해 주거나 또는 그 기업에서 정해놓은 코드 스타일을 맞추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을 검출해주는 도구가 정적 테스트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기반의, 사용자 화면 기반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시키면, 돌았더니 예측했던 것과 다른 화면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리포팅을 줍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요구사항으로부터만 연결된 테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건 또 역으로 쫓아가 보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시나리오 프로그램 요구사항까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뭐가 잘못 나왔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래서 영향도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NDD입니다. PIM, PSM 이 용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MDA 사상의 아키텍처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모델 기반의 개발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요. 관리를 하고 싶어서다. 기존의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는 사후 관리라면 사전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시스템 아키텍처가 그려내고 시스템 설계자가 만들어내고 뛰어난 개발자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개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100% 맞출 수 있는 플랫폼을 신바스가 제공해 드릴 테니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시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편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꼭 신바스 플랫폼은 단지 그냥 저희가 나열해놓은 요구사항관도 UML 도구, 개발 도구, 테스트 도구의 그런 단편적인 기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변경되어질 수 있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솔루션이니 저희에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이 도구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한 번쯤은 의뢰해 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의뢰를 해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지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그 들어가는 비용의 몇 배만큼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목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